유튜브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감스입니다. 무리뉴 감독이 드디어 토트넘 감독 오피셜이 떴습니다. 3년 계약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무리뉴가 3년차 되면은 경질을 당하니까 3년 계약을 했다, 이런 농담을 하고 합니다. 무리뉴 감독 도대체 어떤 감독일까요? 무리뉴 감독은 입을 많이 턴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만큼 언론 플레이를 잘하는 감독입니다. 어떨 때는 선수를 면박을 줄 때지만 어떨 때는 자기가 잘못했다, 내 잘못이다, 오늘 선수들 잘 뛰었는데 내 잘못이다, 이렇게 하면서 선수들에게 면박을 주지 않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진짜 그 선수를 치켜 세워가지고 이 선수 때문에 오늘 이겼다 라고 해서 할 때도 있고, 감독들과 이렇게 좀 이렇게 언쟁을 벌일 때도 있는 그런 감독인데요. 사실 무리뉴 하면 이제 생각나는 게 뭐 3년차 때 경질이다, 무리뉴는 2년차부터 시작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사실 무리뉴는 선수단 장악 능력에 대해서도 약간 물음표를 들게 하는 감독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뭐 감독으로서 능력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포르투로 챔스 우승했죠. 04-05 시즌에 첼시 리그 15실점 한 시즌. 하지만 그때 이제 포백 자체가 웨인 브리지, 카르발류, 존 테리, 파울로 페레이라, 그리고 골키퍼가 체르였고, 그 다음 마켈렐레가 이 수비형 미드필더로 있었고, 램파드, 애쉬양이 또 이렇게 미드필더로 포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무리뉴 감독 전술 자체가 원래 엄청 수비적이야. 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버스 세운다 이러잖아. 그래서 무리뉴 감독이 일단은 토트넘에 이제 이렇게 감독으로 왔어요. 근데 이제 감독으로 왔는데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뭐냐, 저도 제목으로 정한 손흥민 선수가 주전이 될 수 있냐.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기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좀 이 얘기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 제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무리뉴 토트넘 신인 감독으로 공식 임명, 과거 손흥민 언급 재조명.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작년 챔스 이전에 손흥민 선수가 선발이냐 아니냐 얘기가 조금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루카스가 너무 잘했잖아. 준결승전에서 2골 넣었죠. 그래서 결승전 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루카스가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무리뉴도 이런 인터뷰에서 그 대답을 어떻게 했냐면, 손흥민 선수가 빠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 축구 전문가적으로 봤을 때 뭐냐면, 이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루카스 선수가 잘했어. 그러면 감독 입장에서 물론 이제 손흥민 선수 좋은 선수지만 루카스가 엄청 잘했기 때문에 루카스를 쓸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말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제가 이제 팬코에서, 팬코 좀 감사드립니다. 잠깐만 쓰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무리뉴가 손흥민 언급한 인터뷰 모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맨유 토트넘 최고의 선수들을 살 수 있는가, 맨유가 토트넘 살 수 있는가 여기 물어봤어요. 여기에 델리알리, 에릭센, 손흥민, 그러면서 우리가 이들을 데려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때부터 손흥민 선수를 높게 평가를 했고, 높은 레벨의 선수를 사는 건 더욱 어렵다, 이미 높게 평가를 했고, 무리뉴 같은 경우는 뭐 칭찬도 했다가 좀 이렇게 뭐 면박도 주고 뭐라도 했다가 이런 감독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근데 밑에 짤 보기 전에 한 가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축구는 어차피 경쟁이야. 자,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무리뉴가 왔어. 손흥민 선수가 잘하는데 지금 걱정되는 이유가 뭐야? 무리뉴가 수비적인 감독이고, 수비를 중요시하고 수비하다 역습 카운터 어택을 전술로 사용하는 감독이죠. 그러면 카운터 어택은 손흥민에 맞는데 손흥민이 약간 수비적인 거를 더 갖춰야 되니까 무리뉴랑 안 맞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지금 좀 커뮤니티 보면 라멜라를 쓸 것이다, 이런 얘기 있는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물론 경쟁은 해봐야지.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무리뉴가 맨유 감독 시절에 어땠죠? 레이시퍼드하고 마샤를 왼쪽 힘으로 계속 번갈아 가면서 출정을 시켰습니다. 그 리그가 1라운드 때는 마샤를 썼다면 2라운드 때는 레이시퍼드를 쓰고 이렇게 계속 번갈아가면서 경쟁을 줬어요. 경쟁은 당연한 거야. 근데 손흥민 선수가 그 경쟁을 지냐? 아니지. 아니에요. 물론 해봐야 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가지고 뭐 손흥민 선수가 뭐 주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경쟁은 당연한 거예요. 자, 제가 한번 감독이라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감독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손흥민만 주구장창 계속 써요. 손흥민 선수가 잘하니까. 그러면은 팀이 리그나 챔스에, 토트넘은 챔스 나가는 팀이잖아. 물론 챔스에서 지금 쉽진 않은데 팀에 맞게끔 선수를 내보내야 돼.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예전부터 뭐예요? 지성 형님 때부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뭐만 하면 위기야. 뭐만 하면 위기.
예를 들어서 오베르타 온다는 위기, 토시치 온다는 위기. 나는 토시치 온다 했을 때 깜짝 놀랐어. 무슨 뭐 제2의 세르비아의 킥스 나타났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무슨 몸싸움이 진짜로 일단 뭐 선수 비하하면 안 되면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지금 막 흥분해서 지금 말이 막 정리가 안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팀에 맞게끔 예전에 사실 유벤투스 재작년 시즌이죠. 작년 말고 재작년 시즌에 갑자기 라멜라를 유벤투스전 챔스에 선발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포체티노도 이런 말 했어요. 라멜라가 AS 로마에서 뛰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탈리아 세리에를 잘 알고 있어서 유벤투스 우리가 원정에 갔을 때 좀 더 수비적인 라멜라를 썼다. 이게 맞는 거야.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때에 따라서는 주전이 될 수도 있고 주전이 잠깐 빠질 수도 있고 근데 그 경쟁을 팀에서 새로운 감독이 오고 이제 다른 얘기지만 이적을 하고 새 팀으로 가면 무조건 경쟁을 해야 돼요. 맞잖아. 아니 봐보세요. 나 무리뉴 감독이야. 그러면 열심히 안 했던 애도 좀 더 이렇게 열심히 할 거 아니야. 눈에 띄려고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선발 라인업에 들려고. 그리고 무리뉴도 기회를 줄 것이고. 근데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경쟁을 많이 했어. 아시안게임 아시안컵 때 차출 당하면서 토트넘 리그를 뛰지 못했을 때 어땠어요? 지금 그 모우라 선수하고 라멜라 선수가 좀 올라왔죠. 근데 손흥민 선수가 복귀해서 결국 그들을 밀어내고 다시 주전이 됐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우리가 뭐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잘 해낼 거라고 믿습니다. 워낙 또 이 경쟁을 많이 해보고 그 다음에 무기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손흥민 선수가 좀 바뀌어야 되는 건 있죠. 확실히 수비를 더 많이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무리뉴 같은 경우는 첼시 시절에 마타가 많이 뛰지 않는다는 이유로 맨유에 팔아버렸어요. 기억나시죠? 그때 헬리콥터 타고 마타가 맨유로 이적이 있었는데 근데 또 거기서 잘리고 맨유에 와서는 또 마타랑 만났단 말이야. 근데 또 그때는 마타를 썼어.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무리뉴의 이런 하나하나의 말들 그리고 하나하나의 이런 언플들 그리고 지금 뭐 선수가 경쟁하고 새로운 선수가 오면은 손흥민이 뭐 밀릴 것이다. 손흥민이 떠나야 돼. 이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우리는 응원만 해주면 됩니다. 좀 이해되셨나요? 왜냐면 여기서도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도 밑에 보면은 손흥민 정말 무섭다. 루카스도 그렇고 특히 공 점유하다 뺏겨서 역습 상황에 맞았을 때 내가 보기에 손흥민보다 나은 선수는 없다. 근데 감독이 맨날 좋은 말만 해줄 수 없잖아. 손흥민 잘해. 그럼 못한다 해야지. 갑자기 나는 얘가 너무 어려운데 손흥민 잘했어. 계속 이럴 수만 없잖아. 물론 못해도 잘했다고 해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감독 스타일. 근데 무리뉴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막 하실 필요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저보다 축구 더 많이 보시고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손흥민 선수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 9시 반에 드디어 데뷔전을 가집니다. 토트넘 대 웨스트햄. 그때 누가 지봉을 잡죠? 무리뉴. 감스도 중계를 하거든요. 중계권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감스 검색 오셔가지고 저하고 같이 한번 얘기하면서 재밌게 한번 즐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무리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뭐 선수 장악력 있고 이렇게 한데 그런 얘기가 있는데 스페셜 원 그의 별명이죠. 왜 그런 별명이 붙였을까요? 어찌됐든 짧은 시간에 팀 정비하고 그리고 워낙 팀에 맞는 경험이 많은 감독이기 때문에 저는 포체티노 감독이 경질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생각하고 있고 안타깝지만 이왕 바뀐 거 토트넘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부탁드리고요. 황희찬 키우기는 이따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따가 저 램파드 은카 아이콘 그거 쓰는 영상도 올라갑니다. 항상 부탁드리고. 근데 방금 말 잘했죠? 존나 잘했죠? 예, 존나 잘했으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으로 이 마디 할게요. 무리뉴 있잖아요. 센터백을 중요시하는 감독이야. 걔 누구야? 갑자기 카르발류, 존 테리, 첼시. 그 다음에 인터밀란 시절에 루시우, 사무엘, 줄리오 세자르, 네노란 선수들이죠. 그리고 레알에서 어땠어요? 뭐 디에고 로페즈, 페페, 바란, 디에고 로페즈, 뭐 라모스도 나왔었고. 내가 봤을 때 요리스는 그대로 쓰되 지금 약간 알더웨이러트가 정신 못 차리고 있고 베르통원도 요새는 갸우뚱하고 산체스도 믿음직하진 않잖아요. 나쁘진 않은데 센터백을 영입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좌우 풀백은 그냥 일단 갈아치워야 되고 진짜로. 예, 하여튼 한번 봅시다. 토트넘 어떻게 될지. 저도 맨유 팬인데 토트넘 경기를 자주 중계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좀 애정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한번 보자고요. 뭐 어떻게 되는지. 예,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고맙습니다.